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구현과 테스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 단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단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계획하고 그다음 요구 분석을 하고 자, 설계를 하고 구현하고 테스트, 유지 보수. 자, 이렇게 전 단계가 되겠고요. 자,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인가? 설계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획과 요구 분석과 설계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들어갈 단계가 바로 구현과 구현이 끝나면 테스트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현과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구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딩을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그 코딩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테스트 중심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구현의 개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현이란 무엇인가? 자,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명세서. 자, 설계 단계에 산출물이 나왔겠죠. 그 명세서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로 변환시키는 단계입니다. 자, 소스 코드를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코딩을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듈의 내부 설계 과정에서 작성된 모듈 내부 설계 사양서를 언어로 변환한다. 자, 랭귀지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 있죠.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또 웹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 알맞은 것을 선택해서 그 언어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현이라고 합니다. 자, 테스트와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소스 코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 2단계에서는 내부 문서를 함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2단계에서도 문서화된 산출물이 있어야만 나중에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가능한 원시 코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구현 단계에서는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원시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랭귀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프로그램 언어마다 특성이 있고 또 어떤 목적들이 있습니다. 잘 사용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언어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딩은 자, 단순하고 간결성에 역점을 두어서 코딩해야 된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조적 프로그래밍, 구조적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조적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죠. 자, 순차 구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택. 선택이라는 것은 조건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true냐, false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구조를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코딩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소스 코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서화가 함께 되어 있어야만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문서화할 때는 자, 모듈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자, 프로그램에도 주성문을 가능한 상세하게 붙이는 게 좋죠. 이 모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외계인 코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뭐 프로그램 만든 지 한 15년 이상 된 그런 코드를 외계인 코드라고 하는데요. 문서화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마치 외계인이 작성한 것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도록 모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고요. 접속 관계를 설명한다. 자, 호출되는 순서, 서브 프로그램의 호출 순서나 또 인수에 관한 설명, 하위급 모듈의 목록 이런 것들도 설명해야 되겠고요. 자, 주요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사항이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듈의 개발 역사 자료. 자, 모듈이 하나 생성이 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 변경되는 과정들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자, 모듈의 설계자는 누군지, 검토자와 일자, 변경 일자와 변경 내용 이런 내용들도 모두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코딩의 표준 항목 및 지침 이 내용도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고투문이 사용되지 않을 것. 자, 고투문이라는 것은 어떤 이 분계 순서를 확 바꿔버리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가 고투문을 만나게 되면 원래 순서를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모듈의 결합도를 설명드릴 때도 고투문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고투문을 사용하게 되면 결합도가 모듈과 모듈 간의 결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즉 나쁜 결합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 고투문을 쓰지 않는다. 자, 이게 요즘 프로그램의 추세들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구조의 네스팅 깊이는 5단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첩되는 항목입니다. 자, 무엇 안에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중첩이 되다 보면 너무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 5단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해서 중첩을 간단히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브루틴의 길이는 서브 프로그램의 길이는 30라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표준 항목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 뭐 여기에서 숫자까지 암기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 단순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원칙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과도한 중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라인도 좀 짧게 되도록이면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현에 대한 것은 뭐 특정 프로그램들과 특정 프로그램 언어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다른 우리 파트인 C나 자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테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구현까지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자, 그런데 이 개발 과정에서 완벽하게 한 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겠죠. 여러 가지 오류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오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자, 소프트웨어를 구현했는데 여기에 어떤 사소한 결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소프트웨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사람의 안전이나 인명에 관련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의학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뭐 우주 항공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결함들이 큰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테스트 단계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의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기능을 실행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요구했던 것에 맞는지, 자, 아니면 또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테스트가 되겠죠. 자, 테스트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수행하는 믿음을 주는 과정이다. 자, 이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그 결과가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자, 에러를 발견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자, 에러를 발견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테스트의 목적들 나누어 본다면 오류를 찾는 것, 작게는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것, 그리고 이게 결국 사용자가 처음에 요구했던 요구사항에 딱 들어맞는지 그런 프로그램인지를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버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디버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버그를 없애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버그라는 것은 벌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1945년도에 자, 컴퓨터 역사의 초반에 일어난 일이죠. 1945년에 어떤 컴퓨터 시스템 안에 나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컴퓨터가 작동을 중단하게 된 거죠. 컴퓨터가 멈춰버려서 자, 그것을 열어서 나방을 제거해내고 컴퓨터가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나방이 바로 시스템 최초의 버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박물관에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자, 디버깅이라는 말이 벌레를 잡는다는 말인데요. 자, 이것이 오류를 수정한다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함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인다. 자, 결함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한다. 즉 오류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디버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는 여러 가지 종류의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개발 단계별 테스트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단계별 테스트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순서와는 반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진행이 되는 테스트가 바로 단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단위는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단위는 모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모듈 테스트라고 하거나 자, 또는 모듈의 코드를 검사한다고 그래서 코드 테스트, 코드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하나의 모듈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구현된 단위 모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모듈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듈 하나하나가 완벽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자, 이것을 모두 합쳤을 때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합쳐서 테스트하는 것을 통합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완벽한 모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들을 합쳐서 테스트하는 것을 통합 테스트, 인티그레이티드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듈 하나가 완벽하게, 자, 각각의 모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합해 나가면서 자, 2단계를 통합하고 2단계가 올바르게 수행되면 또 하위 단계를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즉 모듈을 결합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실제로 많은 오류들이 통합 테스트의 단계에서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되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하나의 모듈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잘 수행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씩 합쳐가면서 테스트하는 게 통합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모듈에 대한 테스트가 불충분하게 수행된 것을 보완한다. 자, 모듈 테스트만으로 안 되는 것을 통합 테스트에서 보완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한된 상황만을 고려한 테스트 스톱 때문에 실제 모듈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뒤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스톱이라는 것은 자, 쉽게 생각하시면 가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짜 모듈이다. 자, 그러면 상위 모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테스트할 때는 하위 모듈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위 모듈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자, 이제 스톱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가짜 모듈을 사용해서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스톱을 사용했을 때는 또 실제 모듈로 이것을 대체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테스트가 다 되었을 때 자, 이것을 실제 모듈로 대체를 하고 다시 스톱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모듈로 대체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다시 테스트를 하는 것을 회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톱을 썼을 때 이것을 실제 모듈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전역 변수 등으로 인해 모듈 간에 예기치 못한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오류 발생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보시면 통합 테스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모듈 테스트의 순서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서 동시식, 자, 빅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냥 전체 모듈을 다 통합해서 한 번에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모듈이 이거 전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전체 통합해서 한 번에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거는 부피가 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좀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빅뱅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복잡한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하향식, 상향식, 연쇄식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향식이 앞서 설명드렸던 스톱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가짜 모듈을 하위 가짜 모듈을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인데요.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상위 모듈에서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테스트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상향식의 경우에는 하위 모듈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스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스톱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스톱은 하위의 가짜 모듈이니까. 네, 상위의 모듈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 상향식 방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연쇄적인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이런 방법들로 구분이 됩니다. 자, 통합 테스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듈 테스트, 단위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 모듈들을 하나하나 통합해 나가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 통합 테스트 방식이 되겠고요. 자, 이 통합 테스트에서는 통합 테스트 방식에 속하는 것들 종류, 동시식, 빅뱅이라고 하고요. 하위식, 탑다운, 그 다음 상향식, 보텀업, 그리고 연쇄식 이런 방식으로 분류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테스트가 되겠는데요. 자, 시스템의 이제 전체적인 모듈 통합까지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시스템 테스트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초기의 목적을 만족시키는가, 자, 처음에 요구사항에 만족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딱 들어맞는 것인가. 자, 그러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겠죠. 시스템의 명세서에 따라서
제대로 개발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는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즉,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시스템 테스트는 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뢰성, 경고성, 성능, 안정성, 자, 이런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시스템이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는 오류가 있는지 정도를 검토하는 데 비해서 시스템 테스트는 전체적인 기능과 또 비기능적인 요소까지 명세서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수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개발이 완료되어서 사용자에게 인수될 때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